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3거래일 연속 들어오던 외국인의 수급도 어제는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3%까지 오르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유럽 증시는 차익 매물로 하락하고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자, 상품 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가는 2%가량 급등하면서 61달러를 넘어서고 비트코인은 52,000달러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상품 시장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목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계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가를 좀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나스닥 시장하고 S&P 500은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1.8%대까지 밀려 내려왔었고요. 테슬라라든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는 뭐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 21선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양 시장 모두 21선 자리대를 이탈하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하겠죠. 뭐 3,100 이하권역까지도 일단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래소 시장 여전히 저항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3,170포인트입니다. 3,170포인트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3,200포인트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대가 970포인트 언저리예요. 그 자리대를 여전히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99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 좀 계속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들의 흐름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국채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증시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변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환율도 뭐 안정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환율도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어요. 다시 1,11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그 부분들 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이제 다시 이 하락 추세 때의 상단 자리대죠. 그 자리대를 넘어섰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수급도 그다지 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됐지만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보통 이게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변동성, 장 초반에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장 초반의 변동성에 종목을 뭐 던지거나 뭐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흐름을 한 30분 정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유리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형주는 순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역에서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나 업종 대표주들을 보게 된다면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하단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디나믹스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 있던 섹터들,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덜 오른 업종군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쪽 섹터라든가 유통주들, 음식료 섹터들,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말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실주들, 저가주들, 퇴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관리 종목이라든가 상장 폐지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그런 부분들, 적자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2월 이후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트레이딩과 투자를 좀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세요. 또는 주봉 차트를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 월봉 차트에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난 종목군들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카카오의 월봉 차트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2개월, 3개월 정도 쉬었다 갔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월봉상 지금 차트의 모습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덜 오른 종목군들, 업종군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죠.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하는 전략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K푸드 열풍이죠. 미국 쪽에서는 만두고요. 러시아는 초코파이, 정이죠. 베트남 쪽에서는 떡볶이, 뭐 이런 부분들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농심이라든가, CJ 제일제당, 뭐 이런 기업들 괜찮죠. 뭐 오리온,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삼양식품, 뭐 이런 기업들도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올해 실적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한국화본 실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GS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수 쪽 섹터인 풀무원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부분들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괜찮아 보입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8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코스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기관의 매도가 더 강했었죠.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가량의 물량을 내놨는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대부분이라서 좀 단기 조정에 그칠 거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우려가 따르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가량 하락입니다. 한파로 일단 텍사스 지역의 반도체 업체 공장들의 가동을 멈추면서 반도체 공급난 심화가 전망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공장도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오늘은 83,1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 1.5% 큰 폭으로 빠지면서 12만 8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LG화학 1.15% 조정받습니다. 94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같이 빠집니다. 0.26% 빠지면서 39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SDI는 어제까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0.9%가량 1% 가까이 하락으로 7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3% 상승, 셀트리온은 0.4% 상승입니다. 현대차도 1% 넘게 빠지고 있고 카카오 최근에 급등 후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네요. 1.18% 하락으로 50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2%가량 하락으로 3,127포인트, 코스닥은 0.08% 약보합입니다. 9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그룹주들 나란히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0.3%, 0.8%씩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 오늘도 좀 크게 빠집니다. 어제 낙폭이 좀 컸죠. 8%가량 빠졌는데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하락으로 33만 4,1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HLB와 CJENM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HLB는 전전날에 27% 급락에 이어서 어제도 6% 하락을 이어갔는데 오늘 다시 좀 저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0.16% 상승으로 62,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 넘게 하락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가까운 하락으로 18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 일단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양시장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실까요? 네, 요즘 뭐 시장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 박스권에서 하단에 있는 박스권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수익 내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현재 장 초반이지만은 양쪽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박스권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박스권에서의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을 좀 전략을 좀 배우실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 지수를 조금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원달러 지수가 약간 좀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지금 현재 5일선 위에 좀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을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원달러 지수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매매 시그널을 말씀드릴 종목 한국 전보 인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뭐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가상화폐 결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쿠팡 관련해서 뭐 결제 종목들이, 전자결제 종목들이 또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급등이 한 25%까지 상승한 후에 오늘까지 또 같이 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제 하시더라도 트레이닝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갔다가 만약에 반대로 역으로 또 추세가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마트가 좀 되겠는데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계속해서 뭐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또 뭐 쿠팡 관련해서
또 나비 효과도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주가를 좀 보면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렇죠. 올라온 게 눈에 좀 보이니까 내가 좀 들어갔더니 왜 내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질까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보다는 추후에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에 의해서 종목의 조정이 폭락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최저점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의 추세가 꺾이면은 그때 같이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에 도전 종목이었던 서전기전 좀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AS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도 지금 한 2% 정도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간에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배전판 관련된 뭐 전력 이것도 이제 같이 조금 엮여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가의 뭐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는 뭐 꺾인 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 하면은 그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세가 크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을 조금 더 높여보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000원이었습니다. 일단 4,000원까지 한번 추세를 기대를 하면서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전기전 계속해서 홀딩하고 좀 수익 높여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도전 종목도 함께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탑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지 장비를 독자 개발하여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공급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도 좀 개발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사업하고 또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카메라 사업 같은 경우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에도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으로서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OLED 공정 장비도 좀 제조를 하면서 OLED 관련된 부분,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는 OLED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BOE라든가 차이나스타 등의 좀 거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로툴롤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로톨레올 장비 같은 경우는 필름과 점막을 얇은 소재의 회전롤에 감은 뒤에 특수 물질을 입히고 그다음에 건조, 압축, 절단하는 기능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의약품과 그다음 2차 전지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접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게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등 다양하게 구축이 되면서 또 사업도 방향도 다각화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보급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생산 라인을 자회사인 파워로직스에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월달 이후에 주가가 크게 부각이 되거나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번씩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오고 또 단기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오고 또 단기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 저점이었던 부분이 단기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 점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눌림목을 좀 벗어나는 신호가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도 같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또 21선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이제 1,5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1,500원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 좀 가격대가 좀 되겠는데,
네, 여기서 14,000 오면은 저번에 만들었던 이 15,600원까지 돌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받쳐지고 또 실적 대비해서의 주가가 조금 낮게 좀 설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BPS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3,000원 잡혀 있는 그런 부분, 또 BPS 기준으로 봐도 주가가 좀 낮게 잡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10,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탑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계속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0.3%까지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 개장하자마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다날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들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시장 오늘,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우지수라든지, 대만 지수라든지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에서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국내 증시 어저께 이제 눌림목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반봉으로 도지형의 십자가 모양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5일선 부분에서의 종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변동성이 조금 클 수도 있으니까 장 초반에 조정이 나오는 시점 한 9시 30분까지 시장이 밀려 내려온다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저점 매수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요 앞전에 이제 도너리포트에 이제 포함시켰다가 시장 급락 나오면서 이제 손절가 터치가 됐던 종목인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이렇게 파동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월봉상 지금 신고가 가는 구간이고요. 지금 앞에 저항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연말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관련주들 계속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유아용 아기상어라는 이런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회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분을 한 19%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터디라는 이 회사의 지분을 한 19%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아기상어라는 이런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퐁 채널이라는 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현재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죠. 지금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저도 도너리포트에 설명드릴 때 나스닥 상장 이슈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상장 추진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설이 돌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그 스마트 스터디의 IR 담당자로 들어오신 분이 앞전에 이제 라인의 도쿄 증시 상장과 뉴욕 증시 상장 동시 추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 상장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좀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의 나스닥 상장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좀 트리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신규로 매수하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조정이 좀 많이 나와준다 하면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코스피 아니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제 업계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그 IPO를 진행하게 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아마 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 상반기 정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기대감에 좀 과도하게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단타 정도 변동성이 크니까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거 말고 뭐 사셔서 길게 가져간다 이런 전략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충분히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또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CTC인데요. KCTC도 한 4,000원대쯤에 이제 포트에서 편입을 했던 종목이죠. 이건 뭐 방송에서 작전 타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의 흐름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유는 이제 뭐 한 4년, 5년간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뭐 단알 점상에 가 있는 상황인데, 단알도 월봉을 한번 잘 보시면요,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기간의 저항권을 돌파하는 경우에 시세가 이런 식으로 대단하게 나오는데요. KCTC는 동방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동방이 어저께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000원대에서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 뭐 장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접근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크게 밀린다 하면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 한번 노려보신다면 단기간에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접근 금지, 그리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죠.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이 지금 뭐 매수가 가능하냐, 주가 전망이랑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뭐 큰 대형주들, 건설사들 보게 되면 이제 뭐 GS 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렇게 그 대우건설까지 해서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이제 현대건설 뭐 이렇게 매수하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또 얘기 드렸던 부분이 대우건설이 탄력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시세는 대우건설이 좀 쉽게 강하게 잘 뽑아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대우건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5파 상승 이후에 지금 수정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상승 흐름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박스권을 다시 재돌파하는 시점부터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건설주들을 노리신다면 이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에서 노리시던지, 아니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 기다리셔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건설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아파트 공급 뭐 83만 호인가요? 뭐 이렇게 한다고 했고, 이제 뭐 특히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주가는 기간 조정 이후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오래 길어질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종목이라면 내려올 때 사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을 해보고 하단을 이탈한다면 굉장히 짧게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진입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박스권 하단 저점을 확실하게 노리던지, 아니면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돌파하는 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살짝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돌파가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스권 하단 내릴 때 싸게 사두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네이버죠.
네이버는 지금 어저께 도너리포트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이제 목표가 40만 원을 설정했던 도너리포트에서 한 17% 정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종목인데요.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29일 날 이제 시장 급락 나올 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신고가로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락 나올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주가 지수 흐름보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어떻게 안 좋게 되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상당히 잘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진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음봉이 쭉 밀려 내려왔을 때 네이버를 다시 편입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매수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편입하지는 않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우상향 흐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한 11선 정도 지금 갭 구간이 열려 있는데 10일 이평선 정도에서의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본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지금 한 17만 원에서 한 35만 원까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상승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꾸준하게 상승을 해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조정기를 좀 거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 기술주 관련주 중에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주도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시장보다 강한 섹터는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다,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어떤 맥점을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제가 이제 도너리포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는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쯤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는 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뭐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네이버 관련해서는 네이버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등으로의 이제 시장 진출이 있죠. 그리고 빅히트와의 뭐 이제 협업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죠. 이 소프트뱅크와 이 합병을 통해서 G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G홀딩스가 야후 재팬이라든지 네이버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배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가져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단이 좀 아래이신 분들은, 만약에 지금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단기적인 뭐 이렇게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이탈 시 매도하고 다시 11선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좀 관망하는 자세로 기다리셨다가 좀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매수해보자. 여기 지금 박스권 제가 하나 그려놨죠. 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갭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종목인데 대형 포장입니다. 좀 포장지 관련해서 뭐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 포장도 이제 쿠팡 박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쿠팡 박스를 갖다가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번에 동방이 급등하면서 다 같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쿠팡 테마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인데 뭐 동방이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KCTC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포장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게 동방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거래 정지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 정지 이후에 더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급등한 종목들이 거래 정지 당한 이후에 주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급등락을 하고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따라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잘 안 나오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좀 전에 대형 포장도 보셨다시피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 대장주가 강한 흐름이 멈췄을 때는 2등주, 3등주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추후에 대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테마가 지금 쿠팡 테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들보다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그런 테마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선 테마라든지 뭐 요번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테마들이 대부분 그런 테마들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번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이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고 추후에 조정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 상장이 가시화됐을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뭐 대형 포장 지금은 좀 접근하기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 오늘 갑작스럽게 뭐 지금 시가를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변신하고 상한가가 가지 않는 이상 대형 포장이나 KCTC 같은 경우는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포장지 관련주들 하고 뭐 상관없이 대형 포장은 이 쿠팡 관련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한 시세 반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제지 관련주나 포장지 관련주들은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제지 관련주들 대응 전략들도 함께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지수가 좀 반등하려는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7% 그리고 코스닥이 0.17% 나란히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현선물 시장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좀 고정 흐름이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뭐 전체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내 종목이 좀 아직 안 간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분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자면 우선 이 종목부터 볼게요. 한솔케미칼 시총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작년 실적이 너무나도 이제 좋고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종목 자체가 이미 뭐 이전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바닥을 언제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치고 있습니다. 언제 바닥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치고 가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만 좀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좀 반등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매수하신다면은 한 25일선 정도의 포인트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21만 원 정도의 포지션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예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LG 전장 최근에 조정 나왔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 LG 그룹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좀 심한 모습이기도 한데, LG 화학이 좀 밀리니까 또 LG가 좀 밀리는 건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 떠나서 우선은 LG 디스플레이만을 좀 보자면, 이슈로 지금 나오는 게, 애플 쪽에다가 LG 디스플레이, 애플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에다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 의뢰를 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도 우리도 좀 해보자. 한번 좀 제품을 좀 받아보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받아봐서 한번 써보자는 건데, 이게 아마 이미 LG 디스플레이에서 개발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애플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당연히 제품을 보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꺾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이슈 자체가 나쁘진 않아서 애플이 만드는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인기를 끌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사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한 21선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2만 한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면 24,000원 이탈하는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매수는 24,000원 아래에서의 대응을 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계속 공급 계약 소식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작년 실적도 너무나 좋았거든요. 진짜 작년 실적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상승성 분위기를 굉장히 좀 잘 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올려칠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가 역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매수 대응을 한다면 2만 원 정도의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보자면 1월 21일 날 코리아 센터라는 좀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1월 21일 날 이때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네요. 이때. 그리고 조정이 좀 살짝 시장 따라 좀 나와주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권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천 이후부터 해서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10% 가까운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미 이제 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첫 거래량은 이번 주 월요일 15일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7일날 어제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 터져줬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데 우선은 음봉이긴 해요. 음봉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가 매출 확대 포인트가 너무 커요. 이게 이제 중국발 이슈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물류 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직구 이래저래 너무나 그렇게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꺾이기보다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그리 높게 잡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 10,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려왔고요. 중형주 가운데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의 하단 자리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런 추세 하단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도달한 종목이고 제가 이제 3월 달에 급하게 빠진 자리는 잘라버린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나이스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반등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실 무상증자 이후에 더 각별했지만 물량 초과 과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어쩔 수 없죠. 무상증자 이후에 꽤나 많은 물량이 나왔어요. 한 주당 2주 받았기 때문에 그 소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한 2달가량 걸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신다면은 역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자면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초록색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줍니다. 2,28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추천을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바닥에 추천을 드렸고 1월 한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추천드렸고 잘 갔어요.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더 많이 갈 것이냐. 생각했던 목표가를 우리가 얼마를 봐야 되냐 지금부터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10시 강의에서도 많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나 그 외인들이 대형주 쪽의 시장에서 이게 좀 중소형주, 코스닥 쪽의 이동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미리 조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보시면은 이제 거래 대금에 관련한 건데 코스피 거래 대금이 어제와 그저께 16조, 17조 수준인데요. 코스닥이요.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코스피 거래 대금을 코스닥이 훨씬 더 능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조금 시장의 조금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다. 좀 늦었지만 이제서야 중소형주 쪽으로의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펜 같은 경우 그 와중에 있고 엔터도 지금 흐름 좋단 말이에요. JYP에서 마찬가지가 좋기 때문에 차분하게 조금 보시면서 좀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저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시그널 그리고 상담 신청해 주셨던 초록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또 도전 종목이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이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운데. 일찍 드렸는데 좀 많이 오르네요. 국보인데, 지금 현재가가 1,885원, 12%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현재가로 좀 드리긴 했는데요. 현재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매수를 하시면 좋긴 한데,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릴게요.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한 1,9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더 가능한 한 싸게 잡으신다면 1,800원이면 참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제가 목표가를 2,200원을 잡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2,200원 잡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슈는 조금 회사가 충분하게 좀 M&A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조금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라면 지금 타이밍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시총은 작습니다. 시총 굉장히 작은데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온 차트에서 어제 터지고 오늘 터지는 자리라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많이 터질 경우에는 충분하게 2,000원 초반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2,200원 잡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국보였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미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13%가량 급등 흐름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하자라는 전략들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조금씩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12%, 코스닥 0.13%까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 확인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